상태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건강한 모습이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에 부산시민 또 소방경찰, 부산대, 서울대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.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? 일단 1차적으로 본인이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열심히 도와준 분들이잖아요. 그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감사 인사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걸 넘어서서 저는 사실 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소방, 경찰, 부산 그리고 부산대 의료원, 서울대 병원 사실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또 이걸 정쟁의 도구로 활용해서 갈등을 만들고 이런 요소가 좀 있었잖아요.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라고 생각이 들어요. 부산 민심이 돌아섰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도 하면서요, 있었고 그죠? 있었죠. 그래서 이게 마치 뭐 특혜 의혹이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논란이 많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본인이 저렇게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이잖아요. 그분들이. 네. 그리고 거기에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치유될 수 있도록 치료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모아주신 분들이고 초기에 또 소방 같은 경우에도 직접 출동해서 응급처치도 하고 부산대 의료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나서 서울대병원으로 갔으니까 그 모든 분들에게 고맙죠. 뭐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서 이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다시 저렇게 설 수 있겠습니까?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본인의 이런 테러, 정치 테러를 당한 문제 때문에 갈등의 요소로 부각되는 것을 좀 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어요. 그래서 뭐 민주당 지지자든 누구든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다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점들을 부각을 시켜서 더 이상 이 문제가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. 네,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가 퇴원한 날 비명계 원칙과 상식 의원이죠. 네 분 가운데 세 분, 이원욱, 김종민, 조웅천 의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탈당했습니다. 최 교수님, 예.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? 저는 뭐 이미 예견된 일이었고 시간을 좀 늦춘 거 아니겠어요. 이재명 대표 피습 테러가 없었다고 하면 아마 그 전에 이미 결행을 했을 거예요. 12월 말까지 기다리고 어떤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가 다시 이제 퇴원한다는 소식이 들리다 보니까 이런 이제 행동을 했다고 보는데 그래서 특별히 뭐 특별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. 다만 윤영찬 의원이 막판에 잔류 의사를 밝혔잖아요. 이 부분이 좀 눈길이 가는 부분이에요. 가장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깝다고 볼 수 있고 신문사도 같이 이제 같은 언론사에서 근무도 했던 경력도 있지 않습니까? 이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누구죠? 윤영찬 의원이 빠진 부분은 상당히 눈길이 가는데 저 개인적으로 그냥 분석해 보면 사실은 어제 그 현근택 변호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? 이슈가 있었고 네. 그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현근택 지금 변호사가 그쪽 지역에서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 지역구에서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활동을 해왔었는데 어제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출마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윤영찬 의원 입장에서는 한 번 더 도전해볼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?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석합니다. 예, 뭐 막간에 잠깐 말씀드리면 징계 수위 관련해서 정성 의원과 이재명 대표 문자하는 내용이 또 누출됐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사실은 현근택 변호사를 더 힘들게 만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현근택 변호사는 뭐 아직까지는 본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. 네. 뭐 그리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뭐 녹취나 이런 게 나온 게 아니고 이제 주장이 양쪽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윤리감찰단에서 조사를 해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만약에 현근택 변호사 그런 발언을 한 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건 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이죠.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. 그러나 이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문자 내용이 마치 그러니까 보여지기에 대표가 뭔가 좀 현근택 변호사를 조금 징계를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는 게 보여지는 뉘앙스가 보여지는 그런 문자였어요. 뭐 심하지 않느냐 좀. 뭐 그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현근택 변호사한테 더 불리한 거예요. 이거는 그게 공개되는 순간 어찌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또 논란을 불러일으킬 겁니다. 그러고 공천 받으면 또 아니 땡 그렇죠.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. 제 말은. 예. 그래서 그 문자 공개가 결국은 현근택 변호사한테도 안 좋은 상황이 됐다. 그리고 좀 더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. 네, 기자회견 20분 전까지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윤영찬 의원의 잔류 역시 뭐 공천 여부와 관련이 있다고 보입니까? 어떻습니까?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. 그런데 어찌 됐건 이제 원칙과 상식 그 4인방 완전체로 사실은 탈당을 했더라면 흔히 얘기하는 임팩트가 좀 더 컸을 텐데 임팩트가 좀 살짝 이제 약해진 이제 그런 그 상황이 돼버린 거고요. 지금 이렇게 되면서 그 어떻게 보면 친 이낙연계 그 숫자가 별로 많지도 않은데 그 중에 또 한 명이 이렇게 또 이제 민주당에 잔류하게 되면
이낙연 신당 프로젝트에도 좀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 네.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좀 진행될 가능성도 없잖아 생각합니다. 이번에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이제 굉장히 불행한 사건인 건 분명한데 정치적으로 보자면 특히 이제 당내 사정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역시 호재로 좀 작동하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. 네. 뭐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이미 탈당 시점이 좀 뒤로 이렇게 늦춰지는 바람에 약간 동력이 좀 약해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. 게다가 이제 오늘 또 윤영찬 의원까지 이제 잔류 결정을 함에 따라서 고민하던 분들 중에 잔류 쪽을 택할 의원들 숫자가 조금 더 많아지지 않았나.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